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불입니다. 자, 리플이 최근 3,000원 구간을 이탈을 했지만 다시 저점 매수세가 강력히 유입이 되면서 그 위쪽으로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3,026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전 전저점이기도 하고 현재 200일 이평선에 접한 가격이기도 하죠. 자, 그만큼 이 리플에 있어서 3,000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고래 세력들이 저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 흐름 충분히 전개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현재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리고 또 하나 이 단계적인 악재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악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모두 우리가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다가오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시작을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 차트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보조지표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 모두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보조지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RSI라든지 MACD 등 한 수십 가지가 되는데 모두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나에게 맞는 이 보조지표들 단 두세 개 정도만 이제 잘 조합을 하면 우리의 수익은 좀 더 재밌게 좀 더 극대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정말 많은 재미도 많이 느끼시게 될 거고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히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또 하루에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보시다 보면은 차트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못 보던 것들, 놓치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실 거고,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개념들, 스킬들이 하나하나 쌓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텔레그램방에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리플뿐만이 아니고 혹시라도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다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리플이 최근 들어서 이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해서 전력 준비금으로 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은 가격이 아닌 유틸리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리플은 이제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틸리티, 바로 기능적인 면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앞으로 리플이 만들어갈 그 생태계에 함께 동참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 중국 기업인 웨버스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비보파워 등 세계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XRP를 전략적 준비금으로 채택을 하면서 수백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이르는 굉장히 엄청난 자금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같은 경우는 이 XRP의 가격 상승 가능성보다는 빠르고 저렴한 국제결제 유틸리티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비트코인 중심의 준비금 전략과는 차별화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현재 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최근에 중국의 기업인 웨버스가 이 미 SEC에 제출한 UK 보고서인데, 해당 문서에 따르면 자, 웨버스는 3억 달러 규모의 리플 준비금 구축 계획을 명시를 했고, 또 사우디의 이 비보파워도 1억 2,100만 달러 규모의 리플 매입을 발표를 했고, 또한 장외 거래를 통해서 추가로 1억 달러를 비트고에서 매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기업인 웰지스텍스에서도 5천만 달러, 그리고 어덜트 캐피털, 비치버드, 워크스포트, 리믹스 포인트 등 다수 기업들에서 리플 투자에 참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는 것인데, 리플은 지금 이 국경 간 결제에서의 리플의 가치가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것이고, 자, 매년 해외로 송금되는 이 막대한 양의 자금은 그 수치가 2030년까지 자그마치 30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00조 달러면 현재 한화 기준으로 거의 40경 원이 넘어가죠. 조 단위가 아닌 경 단위의 엄청난 시장입니다. 자, 기존의 이 국경 간 결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위프트인데, 이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점이 많습니다. 지금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전송 속도도 느리고 오류에 대한 취약성을 갖고 있는데, 반면 리플 같은 경우는 자, 블록체인과 XRP와 같은 디지털 통화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고 투명한 결제 솔루션을 촉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300조 달러의 결제 시장 규모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자, 리플은 결국 토큰당 $10,000의 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최근 들어서 지금 리플의 위상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G20 선진국들에서 국제 결제 통화로 리플을 공식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미국의 페이스 페이먼트 위원회의 이 2025년 기밀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자, 리플의 기술이 이 G20 국가들의 국제 결제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최근에 이 국제금융협회, 그리고 마스터카드 세계은행, IMF 세계경제포럼, 모건 스탠리 등에서 이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망으로 공식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스위프트가 장악하고 있는 이 국경 간 결제 시장을 리플이 계속해서 잠식을 해 나가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1%만 리플이 처리해도 약 $35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의 위상은 갈수록 올라갈 것이고, 스위프트는 단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리플이 이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모습까지로도 연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량이 1%가 아닌 이 수치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 목표 가격 역시도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지금 $100에서 $1,000, $10,000, $20,000까지도 현재 거론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자, 그만큼 리플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굉장히 장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2 부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리플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리플의 모니카룡 회장도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바로 XRP의 수문이 올해 열릴 것이다라고 밝힌 것이죠.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 이 미국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XRP에 접근하는 방식이 눈에 띄고 갑작스럽게 바뀌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영진이 리플의 기술에 참여하기를 열망하고 있다라고 좀 전했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의 지금 발언을 보면은 우리는 리플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사실 이전부터 리플과 이런 금융기관들의 이제 관계는 굉장히 돈독했었는데, 이 SEC의 규제 압박 때문에 굉장히 좀 소원했습니다. 자, 그런 이제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기조가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자, 작년 대선 이후에 리플과 은행 파트너들의 대화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라고 현재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소송도 곧 종료가 되게 될 것이고, 이미 시장에서는 소송은 끝이 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벌써부터 지금 물밑에서는 굉장히 조용한 움직임들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은행들, 금융기관들의 리플에 대한 채택은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이고, 이 모니카룡 회장의 이제 결론적인 발언을 보면은 리플이 직면한 장벽이 이제는 제거가 되고 있고, 주요 은행들이 리플의 상품과 XRP를 미래 금융 시스템에 실행 가능한 구성 요소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곧 은행들의 채택은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이고, 이 암호화폐 분석가 체드 스타인크레버에 따르면 이 리플은 결국 토큰당 $20,0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JP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금융기관들이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개인의 XRP 원장을 사용하면서 은행의 예비 자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기관 유동성 공급자들이 대규모 준비금을 보유함으로써 XRP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은행들이 XRP를 빠르게 인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충격이, 공급량이 계속 시장의 유통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0라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물론 2만 달러라고 하는 수치는 굉장히 좀 먼 목표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 그만큼 리플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목표 가격인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바로 비중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매수 매도를 통해서 리플을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번에 이렇게 강력한 호재가 있긴 하지만 한 번에 쭉 뻗어서 가는 게 없습니다.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던하게 지금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살짝 덜어내고 눌림목에서는 다시 실어가면서 이런 비중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를 시키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건 이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가오고 있는 일본의 악재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본의 이 초장기 국제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급등을 하면서 그리스보다 심각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본의 국제금리 상승에 따라서 바로 엔켈의 자금 청산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엔켈의 청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작년 7월 말 일본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 엔켈의 청산 공포가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시장 모두 다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 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5, 리플은 마이너스 30%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일본의 상황이 좀 녹록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 이 엔켈의 청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엔켈이 청산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다른 국가들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이 금리 차이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 증시에 들어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것을 엔켈의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었던 거죠. 현재 일본의 장기 국제금리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이 금리 인상을 통한 금융정책 정상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경제와 물가 여건의 개선에 따라서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6월 16일과 17일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7일자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제 정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이것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만일 이제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까지 인상이 되게 되면은 작년 7월달 이 엔켈의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일본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주기 바라겠고요. 다만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작년 8월달에 이제 8월 초에 이 엔켈의 청산으로 인해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졌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비중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조금 보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닥을 다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서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이 반등하는 흐름, 바로 이제 보너스 수익이죠. 보너스 수익까지 두둑히 챙겨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악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한다라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강력한 호재로 지금 전환을 시키면서 이 과정의 보너스 수익도 두둑히 챙길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는 이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수익과 돈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